그러게 말이야. 미리 욕을 터뜨린 것 같아요. 너무 성급히. 지금쯤 하면 아주 좋았을 텐데. 팝콘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중대선언 한 가지 전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테 스튜디오 용산으로 이전하나요? 아니요, 못 갑니다. 거기 그냥- 못 가고요. 아마 이제 보안 때문에 못 갈 것 같고요. 닥두님이 더 이상 배드 테이스트 방송하면서 더 이상 뭐 철학, 정치 얘기 안 하겠답니다. 뭐 이거는 닥두님의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 국민의 50%가 쓰레기인 세상에서 영화 얘기 해봤자 정치가 뭐가 중요하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닥두님 열받았어요. 예. 아이고 참. 조경혜 48점 몇 퍼센트 아닌가? 예. 거 대충 잡고 조경혜님, 블루 YHG님, 르로드님, YDG님, 하얀다리님 모두 어서 오시고요. 로즈버드님 감사합니다. 예, 10번째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예. 코아 M님 오늘 또 처음 오셨다고 사람이 되자님 오늘 라이브 처음이라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게 코아 말이에요. M님이 19년부터 매일 팟캐스트로 들었는데 처음 라이브 오신다고요. 유 아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닥두님이 열받아서요. 원래 화요일날도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닥두님이 기분이 더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화요일날도 쉬었어요. 예, 하여튼 닥두님이 더 이상 영화 속의 철학, 뭐 정치, 뭐 이런 얘기, 사회 이런 얘기 안 하겠다고. 그럼 이제부터 영화 속에 뭐 핵과 폭력과 그러니까 그런 건가? 폭력, 섹스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건가요, 거죠. 작가님은? 여보요, 섹시해요. 이런다는 거지 뭐. 아마 보면 단테도 흥분할 거리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예. 크리스님이 이제 밥숟갈 놓는 건가?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거 배틀이죠. 배틀. 예. 닥두님은 스스로가 인간 쓰레기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 스포츠 펑펑 터진다. 아이고 예. 홍아무개님, 동정표 닥두님 팡팡 돌아줘요. 김나미님, 파고님 감사합니다. 무사하신 거죠? 모두 무사하지 않아? 사람이 되자님 오셨고요. 예. 이제 파고님 5월달,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지도 모르니까 5월달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시작하겠습니다. 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선거 이후의 첫 방송.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보면 왕비가 되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왕비가 됐는데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 괴로워가지고 뛰쳐나오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 바로 스펜서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디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욕방송을 너무 미리 해서 아쉽네요. 술 먹고 지나간 남자들 몇 대 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예, 이제 나도 막 살기로. 그러게요. 막 살기로 했습니다. 예, 스탠리 형.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예, 지난 5년간 뉴스를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뉴스 안 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예. 화면이 전환이 안 되나요? 응? 왜 안 되지? 저는 뭐 아주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화면 전환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스탠리 형 적응력이 좋아서 야, 뭐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말이죠. 새로운 정부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박정희 시절도 겪어보고 전두환 시절에 대학 다닌 사람이야. 예. 그 정도로 강한 메탈을 가진 사람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이 나이에. 이우락 같은 사람이에요. 야! 예, 우리 다크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평상시처럼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뭐. 뭐 구속되면 슈퍼챗 누가 정리 좀 해주세요. 저 없는 동안 쌓인 슈퍼챗 나중에 정산하게. 통장번호하고 비번 좀 알려주세요. 예. 구치소 이거 튀게. 앞에서 라이브 해야지 뭐.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스펜서입니다. 스펜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허탈하실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가는 거지 뭐. 예. 잠깐만요. 여기 이제 미디어 프레이어님
그리고 타이거 티그레호님, 또 연희님 등등 오셨고요. 그 공지 없이 지금 결방을 2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왔다고 그 베테 오픈 채방으로 처음 오신 그런 영화 친구들도 계셨고요. 또 평소에는 별로 댓글이 달리지 않는 그 목요일 방송 공지,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에도 또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걱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이신전심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심전심이 뭔지 아시죠, 우디님? 네. 아 진짜 80년대 하지 마. 하지 마. 오만이신 거 하지 마요. 알면서 이렇게. 아, 어? 참. 예. 인증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어. 봤죠? 복장 언제 어디서나 떴어 그럼 도망갈 복장. 그럼. 나 이제 운동화 신고 다녀야 그렇지, 돼요. 그렇지. 예. 아예 모고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스펜서인데요. 오늘 대충 하려고요. 뭐 언제 그 사람 열심히 보고 말래 말고. 뭐 언제 열심히 했남. 예, 오스카 시즌이 돌아왔어요. 오스카 시즌. 오스카 시즌을 노린 영화들이 개봉 시기를 대부분 그 전에 가을부터 슬슬 잡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가장 최근 사건, 최근 이벤트를 기억하기 마련이다 보니까 뭐 한 3, 4월에 개봉한 영화 이런 영화 상탁이 되게 힘들어요. 그것도 작년 영화인 줄 알아. 그래서 후보인지도 몰라. 그래서 가을쯤부터 작품성 높은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개봉을 시키고 또 엄청난 프로모션을 하죠. 이영리님 감사합니다. 이민영님, 예, 아유, 이민영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쏟아지는구나 쏟아져. 예, 이 맛이라도 있어야지. 예. 그런 류의 작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펜서. 예. 그리고 실제 오스카의 후보에도 많이 올랐죠. 일단 여우주연상은 노미네이션 예.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예. 야 이거 말을 이어갈 새가 없이 그러니까. 스포츠에 쏟아지네. 그냥 오늘은 그냥 스포츠 중계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컨텐츠를 감사합니다. 개최해볼까요? VIPT님 코로나로 한가해서 이제야 채팅에 참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오스카 레이스 시작하는 거 맞고요. 길게 보면 6개월 정도. 올해 언제죠, 우디님 오스카가? 3월 우리 시간으로 3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예, 그러면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개봉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봐야지고 당연히 오스카 레이스를 맞춰서 개봉한 거고요. 아유, 김경희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내가 말 내뱉자마자 계속 터져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스탠리 형 말 막으려고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을 막기 위해서 터뜨리려면은. 네. 구한웨이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 영화 자체가 이 영화의 실존 모델인 다이아나 스펜서의 25주기인 올해 개봉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앞당겨서 개봉했어요. 요즘 영화들이 다 코로나를 피해서 늦추는 추세인데 어쨌든 조금 일찍 개봉을 해서 이게 오스카 경쟁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니냐, 너무 개봉 시기가 늦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유력한 여우주연상 후보인 작품은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사실 실제 배우들이 일생일대 연기로 상을 받을 때 보면은 실존 인물 연기할 때가 또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오스카가 또 좋아하죠. 맞습니다. 예. 오스카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당장 그 주디를 보세요. 기생충 받았던 그 해 주디 갈랜드 역할. 그랬었나요? 주디 해가지고 여우주연상 받았고. 우디님 제키도 받았던가요? 제키도 아니었을 거예요. 올라만 갔을 후보에는 거예요. 올라갔었죠. 어쨌든. 받지는 못했고. 그만큼 그 인물 그려내는 실존 인물 그려내는 연기는 뭐 남녀 배우 통틀어서 배우의 역량을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그런 그렇죠. 소재란 말이죠. 특히 타이틀롤로 그렇게 나오는 영화라면 뭐 거의 그 사람 위주니까. 감독이 독특해요. 칠레 출신의 파블로 레레인인데 이 양반이 전기 영화 전문 감독이에요. 전기 영화 전문 그렇죠. 감독. 하다 보니. 예, 어떻게 하다 보니 이상하게 전기 영화 전문 감독인데 아까 말씀하신 제키도 바로 그렇죠. 이 파블로 레레인 감독 작품이고요. 네루다. 그 유명한 시인 네루다
네루다를 그린 작품. 이름이 똑같아요. 파블로 네루다. 예, 네루다. 그 네루다에서 그 주인공 타이틀로를 아마 그 국민 배우 멕시코 국민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 연기를 했었고요. 원래는 조금 장르 영화나 그런 영화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전기 영화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헐리우드에 와서는 좀 더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심리 묘사에 굉장히 뛰어난 감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양반의 장기가 있죠. 이 양반이 만드는 특징은 그냥 단순한 연대기적 전기 영화를 만드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도 시작할 때 보면 그 페이블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감 받았다가 아니라 실화에 기반한 우화다. 예. 페이블이 우화란 뜻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동화, 우화 그런 예. 페이블이란 게임도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영어를 하나를 알아가네요. 예, 스펜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사이에 리트링님, 한비두비님, 또 롤랑 바르트님 오셨습니다. 조명이 좀 어둡다고 나오는데 좀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 글쎄요. 뭐 오늘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정 PD가 지금 일하러 가가지고요. 저희가 뭐 엔지니어님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세팅, 부실합니다. 네. 예. 잠시만요. 좀 말씀 좀 잠깐만 하고 계세요. 예. 아이고, 그래서 영화가 꿀 노잼이냐? 글쎄 이거는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다를 보는 거지. 시간에 영화라는 따라서. 건 뭐 다 그렇죠. 예. 한번 써봐. 그러면은 조커는 조커라는 사람의 정경화인 거죠? 형님, 차라리 우리 아니 이심 전심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 아카데미상 받지 않았나? 그렇죠. 조커 역할한 배우가 맞습니다. 역시 전경화를 해야 돼. 밝기 좀 물어봐 주세요. 화면이 좀 어떤가요? 아까보다 좀 조금은 밝아졌을까요? 밝아진 것 같은데요. 괜찮다고 하시는 예. 분도 계시고. 일단 돌아오라 하고 빤스 빨아놨다. 예. 롤랑 바르트님 마음이 추우신 것 같아. 바로 도망 복장이야. 보주복. 네. 예, 스펜서 사실은 타이틀이 다이아나가 아닌 스펜서인 것도 이유가 있죠. 굉장히 큰 이유가 있고 스펜서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이아나 하면 우리 인류 역사상 근데 이게 오해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데렐라에 가까운 실화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되게 오해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결혼식을 생중계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그렇죠. 아유. 놀랍게도 영국 왕의 결혼식을 생중계를 했었어요. 왕세자. 예. 그래서 왕이 될 왕세자의 결혼식을 생중계를 했었는데 세기의 결혼, 심지어 이것도 오해예요. 왕이 될 남자가 시골 유치원 보모랑 결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데렐라에 비교하거나 혹은 정말 동화 속에 이거는 그 역대급 사건이다 이래서 엄청난 취재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왜 오해인지는 조금 있다가 아마 우디님이나 우리 스탠 형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어찌됐든 현대시대 영국에서 왕이란 존재는 사실상 상징성만 가지고 있지 국가 경영, 뭐 정치 사회 사실은 실제 행정에는 일체 개입을 안 하죠. 수백 년간 그래 왔어요. 예, 권리마다 통치하지 않는다. 예. 사실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죠 지금. 일본은 근대화 시기에 영국을 거의 그대로 벤치마킹한 나라니까. 예. 심지어 자동차 운전하는 방향도 영국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일본도 그걸 본따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그 분리하면서 사실은 근데 일본은 그것도 아니다. 막부 때부터 이미 한 천년 정도 그 소위 말하는 일본 왕 걔네들이 천황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실질적인 통치권이 없었고 쇼군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통치해왔으니까 이미 일본은 오랫동안 그랬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의회라든가 이런 거 만들고 뭐 의회를 모양을 갖춘 흉내낸 거는 거죠. 영국 걸 갖다 베낀 거죠. 의회만 흉내내 마차도 흉내내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찰스는 직업이 왕세자예요.
직업이 왕세자야. 왕이 될 수 없는 숙명이에요. 한 왕세자만 한 50년 한 것 같은데. 왜냐? 이놈 엄마가 너무 오래 살아. 여왕이 너무 오래 살아. 안 돌아가시고 안 우리보다 다 오래 돌아가시고. 사실 듯. 예. 오늘은 정말 연식 인증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예. 9735 에피타이님이 결혼식 당일뿐 아니라 전부터 특집 방송으로 한국 방송에서도 보여줬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그 영국이라는 상징성 있는 왕정 국가에 아직은 이제 유명무실화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왕이 될 왕세자가 무려 나이 차이가 18, 19? 12살. 12살. 띠동갑인 20살짜리 유치원 보모와 결혼을 한 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로 센세이셔널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센세이셔널해서 저 누구죠? 우리 또 그 모나코의 그레이스 켈리. 켈리. 그레이스 켈리랑 비교도 안 될 정도였어요. 그레이스 켈리는 영화 팬들이라면 그것을 정말 영화 같은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할리우드 탑스타였는데요. 그레이스 그럼에도 켈리. 불구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쇼크를 줄 정도는 미디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발달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근데 이때는 정말 사건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고 물론 절대 아름다움의 기준에는 좀 못 미치지만 또 이 왕세자비가 된 이 다이애나가 굉장히 뭐 패션 감각이나 이후에 너무 그 세련된 그 품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부터 사실은 향후 10년간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셀럽 최고봉이 바로 다이애나였다고요. 뭐 어디 가서 백을 들었다든지 요즘 뭐 공항 패션 이런 거 다 저리 갈아요. 어디 가서 뭐 사진 하나만 찍어도 화보였고 여전히 기네스의 그 기록이 있대요. 역대 가장 많이 언론에 사진을 찍힌 사람으로 다이애나가 사실은 다이애나 때문에 파파라치라는 그쵸. 표현도 알게 됐고 예. 정말 타블로이드를 먹여 살렸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직업을 만들었잖아. 꽁파라치, 그러게. 카파라치 이런 직업도 만들어지고. 아, 그때 나온 소리 그때 나온 거죠.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정말로 파파라치라는 용어를 만들 정도로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화제가 됐을 정도로 뭐 정치적 영향력이 없지. 근데 뭐 그럴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셀럽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이애나 스펜서입니다. 다이애나 스펜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은 사실은 행복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그 이슈의 전반기는 그녀의 어떤 화려한 패션 그리고 우아함, 행보 이런 것들이 그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갔지만 아이를 낳고 그 후반기부터는 이 둘의 불화설이 사실은 대부분 그 뉴스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뭐 바람을 폈네, 뭐 맞바람을 폈네, 뭐 별거에 들어갔네, 이혼을 하네 마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고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고 얼마 후에 다이애나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죠. 스포를 했네. 이거는 뭐 예. 저도 그 뉴스 들었을 당시에 카메라 좀 바꿔줘라 박원이. 이건 이제 계속 떠들고 지금 다크님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 뉴스를 들었을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다크님 뉴스를 들었던 때 기억이 납니까? 한국 시간 한낮에. 저희 한참 어렸으니까 뭐 그렇게. 뭐라 또 한참 뭘 어려 한참 어려? 또. 우리 한참 배탈 뻥치고 때구만. 아니요, 저는 열받니 죽여버릴까 아주 그냥. PC 통신에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은 나요. 예, 참 대중들의 굉장한 스타였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왜냐면은 그 다이애나 사망 바로 직전에 한국에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팬들이 정말 있었고요. 진심 팬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눈물을 훌쩍이셨던 불쌍하다고. 걸로. 하여튼 파파라치가 그녀의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딴 남자를 만나는 사진 이런 거 한 장 찍으면 신문사에 30억에 팔았대 사진 한 장에. 그러니까 파파라치가 엄청 날 수밖에 없었고 또 미디어가 워낙 그녀를 띄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다이애나의 인기가 영국 왕실의 인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그녀
인기였었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남아 있고 요즘 뭐 요 집안의 두 아들 바로 윌리엄과 해리 예 이야기는 요즘도 심심찮게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특히 그들의 연애사에 대해서 예. 근데 바로 이 스펜서는 별거 중인 찰스와 다이애나가 별거 상태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혼을 하기 직전인가요? 언제쯤일까요? 아니죠. 1년 전. 이 영화는 한 91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틀 전부터 뭐 크리스마스 당일 이틀 후 정도까지 한 3, 4일에 걸친 짧은 기간을 딱 3일간의 이야기. 물론 뭐 플래시백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 이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다이애나는 그렇게 왕실의 생활을 못 견뎌 했나, 찰스와의 관계는 어땠나. 그래서 딱 그 3일간 이 다이애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기적 구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예. 사실은 설정도 안 보여줘요.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영화라도 오프닝에 왜 실제 필름릴 같은 걸로 결혼식 장면 막 이런 거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예. 감독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쓴 거. 이 영화를 볼 사람들은 맞아요. 다른 그 앞에 뭐 이혼 관련 뭐 보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자막으로 이렇게 해서 결혼 몇 년 후 그들의 생활은 파경을 겪고 있었는데 점점 이러면서 영화 시작하면 그것도 좀 깨요 사실은. 근데 감독이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한해서는 한국의 요 사건을 기억하는 노년층은 대부분 선거에서 2번 찍느냐고 이 영화를 볼 틈이 없었던 거야. 그만해. 네. 다크님 말씀하시기 좀 기회를 드려. 예. 아니요, 저는 뭐 오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분과 함께 방송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는 거의 거저먹는 방송이라는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을 어떤 역사극으로 만든다는 의무감보다는요. 그 감독은 그냥 하나의 말 그대로 정말 우화를 만들고자 했고 한 여인이 이제 어떤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을 하는 중대한 과정의 한 순간을 포착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굳이 전사나 뭐 이후에 뭐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로랑 바르트님이 주디랑 비슷한 플롯인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9735 아피타이트님 감사합니다. 그 주디야말로 전형적인 전기 영화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연대기를 따라가고 주디 갈랜드라는 인물의 어떤 절정 그리고 몰락을 따라간 연대기적 구성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주디라는 영화의 타임라인은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다루고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다이애나 스펜서 인성조에서 딱 2박 3일 내지 3박 4일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성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간도 딱 사흘 정도 이제 정해놓고 중요한 건 장소 자체도 이제 그 샌드링홈인가요? 네. 예, 그 별장이 딱 그냥 그 장소이죠.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딱 그냥 폐쇄되어 있는 한 공간이 확실하게 규정이 된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연대기적인 영화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게 되면 이건 뭐냐 싶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럴 만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요 등장인물들의 그 전후사를 좀 아시면 이게 그렇죠. 느낌이 확 오는데 전혀 배경 지식이 없다. 이렇게 보면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예. 뭐라 그럴까요? 그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예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래서 그 전사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굉장히 그냥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 혹은 거기서 해방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로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이 원했던 게 그거일 수도 있어요. 왕세자비
한 세기를 걸쳐서 가장 유명했던 셀럽의 내면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여성,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여성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 원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저는 좀 드네요. 예. 예,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면요, 시골에 아주 대단한 저택에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옵니다. 군인들이 막 작전하듯이 예. 커다란 무기 박스 같은 걸 들고 지하로 내려가죠. 근데 그 군용 트럭에서 내린 군인들은 트럭에서 식자재를 내리네요. 그리고 식당으로 그것을 옮깁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음식을 담당하는 군병들 같아요. 취사병들. 그리고 화면이 전환이 되면 시골길을 포르쉐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타이틀롤인 우리 다이애나 스펜서가 타고 있는데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지도를 보고 막 근데 길친가 봐. 그래서 길에 내려서 한적한 식당에 내려서 여기 길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죠. 왜냐? 왕비가 와가지고 왕세자비가 왕비지 사실상 왕비가 와서 길 알려달라는데 깜놀이지 깜놀. 예. 여러분 순댓국밥 먹고 있는데 영부인이 와가지고 여기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요? 이거 물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보니까 설정이 바로 시골 별장이에요. 영국의 왕족들이 머무는 별궁 중에 하나죠. 네. 시골 별장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왕족들이 이 별장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다이애나는 별거 중인 상태죠. 아이들은 아버지 당연히 왕궁에서 지내고 있고 별거 중인데 이 가족 파티에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이 다이애나가 왜 왕세자비로서의 생활을 견디질 못했나, 그리고 도대체 영화에서는 찰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묘사됐나, 그렇게 영화는 진행이 됩니다. 9735 에피타이트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지금 파고님이 이제 줄거리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작품은 앞에 그 5분 딱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영화에 싱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이 영화를 얼마나 온전히 즐기느냐에 이제 그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어떤 군인들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하고 내가 지금 전쟁 영화 보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딱 뚜껑이 열리는 순간 드러나는 것들로 인해서 이 영화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포착해내고자 하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 장소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지금 견제를 하고 있고 또는 풍자를 하고 있는지가 그냥 한 번의 그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또 파고님이 말씀해주신 다이애나가 이제 시골 식당에서 딱 그 대중들의 시선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그냥 그 두 장면을 통해서 이 작품이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계속 끌어갈지가 딱 느껴집니다. 예. 그 저는 첫 장면에서부터 영화가 조금 그 심상치 않았던 게 뭐냐면요. 첫 장면을 보면 이렇게 잔디밭 사이로 저 길로 이제 군용 트럭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영화의 색감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찍었는지 뽀얗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포커스가 안 맞은 것처럼 그쵸.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이게 보면 분명히 이게 지금 잔디밭이긴 한데 잔디밭인지 이게 뭐 눈이 내려서 이게 지금 허옇게 맞아요. 얼음이 낀 건지, 그렇게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아주 그 녹색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스탠리 형 말씀처럼 이게 포커스가 안 맞은 거, 아니면 영화에 마치 이게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청소부기 씨이 또 폭탄을 꽝 터뜨리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이거죠. 12월 달인데
우디님 여기가 아무래도 잉글랜드 지방이겠죠.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는 아니고. 네, 런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왕실의 근교 별장이니까 이거. 제가 뭐 영국에서 뭐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국이라는 그쪽 동네 날씨가 한겨울이라고 우리나라처럼 영하 18도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해양성 기후라고 우리 맨날 배웠죠. 근데 추운 게 으스스스스스 춥지. 습하니까. 그 무대 이 영화의 배경이 12월 크리스마스 전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겨울 분위기가 무시 났을 때이고 그쪽에 이제 잔디가 물론 이제 사철 잔디, 켄터키 블루 같은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특히 겨울에 누래집니다만 아마 그쪽도 겨울인 걸 감안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파르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고 안개가 끼는 쌀쌀한 날씨 다 이 영화의 분위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이 영화를 그때 찍었지는 않았겠죠. 12월 달에. 그리고 이제 지금 첫 장면에 계셨는데 그 첫 장면이 말이죠. 빅 스포일러 할 뻔했네. 엔딩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나중에 슬슬 밝혀지는 거지만 다이애나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 동네는. 그리고 아까 파건이 하셨다시피 다이애나가 뭐 평민인데 보모 출신인데 신데렐라 이건 다 우리나라에서도 외신을 제대로 안 읽은 개구라예요. 네, 개구라고 백작 딸입니다. 스펜서 백작 가문의 명문가 딸이고 영국 왕실은 당시에 귀족들 아니면 결혼도 못할 때예요. 그래서 저 찰스 왕세자 할아버지인가? 그 1차 세계대전 때 왜 저 왕위를 거부하고 미국의 그 이혼녀하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당연히 찰스 왕세자도 백작가의 딸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된 거고 평민은 말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얘기를 돌아오면은 다이애나가 자기가 살던 영지에 돌아왔는데 왜 못 찾을까? 심지어 영화 내내 다이애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영화가 끌고 가요. 그리고 엔딩에 가서 나 누구였지? 이렇게 영화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길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 저 젊은 여자가 치매가 왔나?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다이애나라는 캐릭터가 lose her mind 상심이 깊었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장치로 시작하는 거죠. 예, 또 아유카 마두카님 감사드리고요. 뭐 또 후원 계좌로 따로 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부터 여기서 이제 오해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다이애나 스펜서는 절대 평민이 아니고요. 상위 0.1% 중에서도 0.1%예요. 대표적인 게요. 이 집안이 그 찰스가 첫눈에 받았다 이거 다 구라예요. 왜냐? 이미 다이애나의 부모님 결혼식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석을 했었대요. 이거는 뭐 사실은 넷플릭스 회원료의 가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더 크라운 시즌 4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시즌 4가 결국은 한 축으로는 대처 시대고 한 축으로는 이제 다이애나의 초기 10년을 다루는 거라서요. 근데 그 다이애나의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둘 사람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엄마. 킹스 스피치에서 누구지? 그 콜린 파렐. 이 아니고 우리 마나님. 네. 아이고 이제 요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전방종방 누구지? 저니 저기 팀 버튼이랑 살았던 이블레이디는 누구죠? 여배우 이름 이제 저기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 헬레나 보낸 카터. 헬레나 보낸 카터 역할인 그 퀸 마더의 시종이에요. 그러니까는 레이디 인 웨이팅이라고 그러한 여왕 정도 되면은 옆에서 바로 같이 다 따라다니는 앙투라지도 일반 무슨 평범한 시녀가 아니라 귀족 집안 처자들 중에서 그 또래로 뽑아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있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다이애나의 양쪽 조모가 다 그 여왕 어머니의 시녀였기 때문에 그 할머니 셋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왕실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그 집에 저 다이애나라고 딸내미 있었지. 그렇구나. 네. 왕실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저거 소용없다. 돈만 세금만 낭비하지 저걸 우리가 왜
계속 모셔야 되냐 이런 이제 그 여론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국면 전환을 한 번에 확 할 수 있는 게 바로 동화를 만들어서 그렇죠. 며느리를 들임으로써 이 국면을 전환해보자. 근데 딱 봤더니 여기 적합한 예. 아가씨가 처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쿵짝쿵짝해서 바로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 찰스를 예. 와 맺어준 게 바로 전모입니다. 네. 왜냐하면 찰스는 이미 그 시절에 그 불륜녀하고 그 이름 뭐죠? 그년? 파멜라, 예, 예. 파밀라. 카밀라. 이미 그때부터 불륜 관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뭐 집안으로 따지면 엄청나지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미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이애나는 사실 그 뭐 유치원 보모,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그 왕세자가 유치원 선생님과 결혼했다 막 이러고 난리 쳤는데 말 그대로 유치원 보모는 그냥 봉사활동이었지. 예. 봉사활동.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도고요. 근데 제가 생각엔 다이애나가 확실히 애정 결핍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어렸을 때 예. 이혼하고 이혼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 손에 자랐기 때문에. 예. 그 퀴아엠님인가요? 아까 이제 저희가 다이아나비의 인기를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카메라. 그 지금 우디님 말씀해주신 넷플릭스 드라마 크라운을 전화 됐어? 보시면 이게 좀 느리네. 이제 전화는. 왜 그녀가 그렇게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를 얻었는지가 또 자세히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되시면 우디님 한번 가장, 봐야겠네요. 예, 애청하는 또 드라마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디어 플레이어님이 미혼인데 불륜이라뇨. 찰스가 유부녀랑 바람이 난 거예요. 맞아. 당시에 이미 예. 유부녀였죠. 예. 음. 그 전에도 불륜 관계였고 찰스가 다이애나랑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불륜 관계는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느냐? 우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혼은 전략적인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정략. 그러니까 대왕 대비 마마님하고 대비 마마님이 왕실의 법도가 땅에 떨어졌으니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무슨 세도가의 딸을 여식을 들여가지고 한 거나 마찬가지에 거의 그런 그래서 상태의 파밀라도 드라마였죠. 뭐 지금은 이제 왕세자 비가 되어서 예. 찰스랑 같이 잘 살고 있는데 카밀라 또 증조 할머니인지가 영국 그 당시 왕의 첩이었어요. 그래서 처녀 시절부터 안 되는 거야. 얘네 집안은 깜이 아닌 거야. 왕세자비 깜이. 그래서 카밀라를 어떤 군인하고 이렇게 몰아서 결혼을 시켜요. 일종의 몰아서. 그러니까 그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 그래서 결국은 찰스랑 계속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카밀라가 그 결혼해서 이혼을 했는데 이제 이혼녀랑은 또 더더군다나 결혼을 못 되는 거죠. 처녀여야 되고 뭐 귀족 딸이어야 되고 이런 게 또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결혼은 사실은 시작부터 좀 비극의 씨앗을 많이 품고 있었다 봐야죠. 그러니까 한국 막장 드라마 뭐 될 것도 아니네. 크라운은요 진짜 개막장이에요. 시나리오를 창작으로 그렇게 쓰면 욕먹어. 그러니까 장난 요 이야기가 정말로 동화가 되려면 찰스가 모든 걸 포기하고 카밀라랑 결혼을 하는 거지. 이혼한 카밀라랑. 큰아버지처럼 했었어야 되는 원래 거죠. 큰아버지가 그런 케이스거든. 그렇게 됐으면 야 정말 사랑이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보다 소중하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왕위를 포기해야 되거든. 그 왕위를 포기하는 거거든. 그게 우리가 아는 영화 속의 진짜 스토리지. 근데 이 왕실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더불어 왕실을 정말 동화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 왕자님, 공주님의 스토리로 꾸며줄 아주 예쁜 마네킹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바로 다이애나 스펜서였다는 겁니다. 김현민님께서 관련해서 넷플의 윈저 이야기라는 다큐도 볼만해요라고 첨언을 주셨네요. 혹시 우디님 보셨어요? 저 앞에 한두 개는 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내막 그을 알면은 이게 이제 지금 영국 왕실의 윈저 가문이니까 그 스토리를 알면 킹스 스피치라든가 그 전 세대부터 조금 쭉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찰스 왕세자가
굉장히 지구지순하네. 결혼 전부터 그냥 한 여자만을 계속 결혼 후까지도 사랑한 거잖아. 솔직히 그 얼굴을 어디 가서 여자를 꼬셔. 왕세자나 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뭐 찰스에 비할 건 없지. 내가 키도 작아. 살도 쪘어. 돈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내가 얼굴은 찰스보다 내가 낫지 솔직히. 그거 우리님들 그건 인정하자고. 닥쳐. 아닌가? 아까 그 우리 댓글에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찰스 왕세자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자기도 그 결혼식을 보면서 의아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이 결혼식이 제가 고3 때쯤 81년인가요? 고3 네. 때쯤 했는데 저도 뉴스를 봤지만 어우 야 다이애나는 역시 왕세자빈답게 이쁘고 기품 있고 우아하다 와 그랬는데 왕세자라고 딱 비친 거 보니까 아니 약간 전유성 아저씨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전유성 형님의 외모를 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좀 평민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여서 야 나는 귀족이나 왕들은 다 멋있고 잘생겼을 줄 알았더니 현실 속의 왕들은 뭐 그렇지도 않네 예. 라고 생각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그 지고지순한 찰스가 있고요. 맨날 출마할 때 번복하는 찰스 새끼도 있어요. 찰스는 여러 가지. 예, 종류가 찰스는 있습니다. 여러 종이 있어요. 여러 종이. 빅딜을 해가지고 한몫 챙겼잖아. 하여튼간에 그좀 스펜서를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거나 아니면 스펜서를 나중에라도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크라운 시즌 4를 추천합니다. 앞에 거 안 보셔도 예. 시즌 4만 보시면 굉장히 다이아나와 찰스의 그 초기 서사를 아실 수가 있고요. 왜 이 스펜서란 영화에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저 시점이 사실 딱 맞아요. 예. 시즌 4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스펜서의 요 시기랑 지금 딱 맞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고 덤으로 우리 스컬리 여사님이 연기하는 대처 수상의 서사도 보실 수 있어서 시즌 4 정말 추천합니다. 에이, 찰스 젊었을 때 못생겼어요. 로랑 예, 바르트님이 제가 못생겼고. 개인적으로 전유성 형님을 아는 건 아니고요. 형님 뻘, 큰 형님 뻘 되신 분이고 이때쯤 한창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떠올랐다. 고등학생 이미지에 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르셀 아틀라님 반갑습니다. 찰스가 키 같은 건 아버지 닮았는데 요런데 엄마 닮았는데 엄마보다 더 못생겼죠. 엄마 닮았는데. 엄마도 워낙 얼굴이 아니야. 젊었을 때 고왔어. 저기 에이, 뭐야 근데 얼굴 형 자체가 이쁜 형이 아니야. 그- 예. 저기 영연방 화폐 보면 가령 캐나다 달러 보면 말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맞죠? 50년대 집회에는 그때 얼굴로 나오고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화폐를 바꾸거든요. 가령 2010년대에는 지금 포토샵 아니야 포토샵? 근데 젊었을 때는 괜찮아. 기품 그렇죠. 있어. 근데 그 엄마의 그 모습을 예. 이게 뭐야? 그 엄마의 못난 부분이 극대화됐어. 맞아. 코가 코- 씩 이렇게 좀 예, 몰리고 길고, 예. 그렇게 됐죠. 여보세요 로랑 바르트님 제가 스탠리 님이 전윤성님보다 형인 줄 알고 그 무슨 망발을 그렇게 하십니까? 형님 화내십니다. 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이애나라는 상품성 높은 여성을 왕세자비로 드디어 영국 왕실이 들였어요. 이 결혼이 어떻게 갈까요? 바로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이제 상당 부분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이 다이애나가 이 왕족들 사이에서의 그 무게감, 인간관계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서의 그 무게감과 숨막혀오는 그 전통, 또 전혀 나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 찰스. 이 작품에서는 노골적으로 서로 뭐 네가 바람 피웠니 내가 바람 피웠니 대사로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영화 그게 그 왜 다이애나가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죠. 예. 다시 한번 영화 보고 느낀 거지만 인간적으로 되게 안 됐어. 정말 짠해요. 정말 짠하고 그만큼 역으로 뭐 찰스라든가 영국 왕실에 대한 반감도 세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진짜 뭐 조선 여인 잔혹사에서나 보던 기구한 팔자가 이 대명 천지에 영국에서 벌어졌다는 거 알면은 정말 다이애나에 대해서 크나큰 연민의 감정이 생깁니다. 예. 아까 토니아님께서 크라운은 보면 볼수록 공화주의자가 된다고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저도 시즌 4 보고
또 저희 모친도 제 권유로 보시고 나서 둘이서 찰스 욕을 얼마나 했던지 진짜 나쁜 놈이라고. 그냥 그런 불륜에 따른 부부 관계의 마찰뿐만 아니라 또 뭐 작가의 상상이 들어갔겠지만 다이애나가 너무나 인기가 많거든요. 피플스 프린세스라 그래서 뭐 예, 락이 맞아요. 피플스 예. 저기 맞아요, 뭐지? 맞아요. 레이스 챔피언. 챔피언처럼 정말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영연방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질투를 해요. 또 찰스는. 근데 그게 음모론의 핵심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국 왕족 전체의 인기보다도 다이애나 한 명의, 그러니까 다이애나의 별명이 피플스 프린세스였다니까, 인민의 공주였다고. 인기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가문, 이 유구한 전통을 가진 왕가는 점점 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인기도 없고, 그나마 뭐가 있어? 무슨 정치력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그 존중받는 떠받침 요거 하나만 가지고 버텨온 사람들인데, 그거 자체가 완전히 대한테 넘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나오는 음모 이론이 다이애나의 죽음 뒤에는 누가 개입되어 있다. 거기에는 그 누가 엘리자베스 남편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찰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밝혀진 나오고. 바는 없어요. 밝혀진 바는 없지. 예.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해. 그거 그냥 예. 사고는 맞는 것 같은데 그만큼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배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작품이 워낙 짧은 시간에 한 네. 사람의 심리를 중심으로 맞아요. 막 두서없이 다르다, 의식의 흐름으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좀 배경을 모르시면 황당할 수 있어서 설명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 영화는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씬에 주인공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등장해. 거의 모든 등장 씬에. 안 하는 장면이 예. 없어요. 없죠. 예. 정말 몇 컷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씬에 정말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멱살 잡고 예, 끌고 가는 그런 영화고요. 야, 김창수님이 또 대형 폭탄을 뻥 터뜨려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베테 영화 친구들 중에 김씨성이 많으신 것 같아. 인구 분포가 원래 그러서 다 내가 뿌려놓은 사람들이라고 그런가? 오해하지 마세요. 형님의. 어. 응?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부터가 그 사실은 이 영화는 그래서 연출의 기교보다는 정말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가 너무 돋보이는 영화예요. 일단은 뭐 그냥 배우 얘기랑 같이 네.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배우는 뭐 너무나 분량이 작으니까 크게 할 얘기가 셀리 없는데. 호킨스도 살짝. 그렇죠. 네. 네. 뭐 크리스틴 스튜어트 그 벨라 시절부터 예쁜 걸로는 참 곱다라고 느꼈지만 이제 지금 사실 이 영화 속 다이애나랑 나이가 거의 같아요. 실제로도 배우의 너무나 그 폭넓은 감정의 기복과 그거를 굉장히 너무 자연스럽게 오버하지 않고 잘 보여줘서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오디님 들으시기에 네, 영국식 영어 악센트는 어떻던가요? 그 제가 보면서 잠깐 얘도 영국애였나? 패턴스만 영국애였나? 약간 분명히 미국애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착각이 왔고요. LA 네. 출신이랍니다. 네, 심지어 그리고 끝나고 빨리 찾아봤더니 한 6개월 정도 당연히 코치랑 같이 했는데 영화 속에도 나오는 그런 실존 인물들 있잖아요. 그 주방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화를 보고 하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생존의 다이애나랑 너무 제일 비슷하다. 지금까지 여러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지만 그 매너리즘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제일 비슷했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해주는 걸로 봐서는 잘 따라간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재발견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 저 옛날에 연기 못한다 그렇게 욕을 먹었다며. 트와일라이트 뭐 이럴 때는. 그러니까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쁜데 트와일라이트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배우기도 했어요. 왜냐 이쁜데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예쁨이 아니라 아우 저 얄미운 년. 심지어 백설공주잖아. 스노우 화이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금 타입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몇몇 카메라 각도에 따라 얼굴에서 저는 나오미 와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몇몇 장면에서는. 근데 물론 다이애나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조금 둥글둥글한 타입인데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너무 각이 져서 뾰족뾰족하죠.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일단은 얼굴에서 예전에 그 얄미운
무슨 그 뭐 반에서 1등 하는데 얼굴까지 예쁜 그런 타입의 트와일라이트 풍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나이와 연기에서 오는 기품이 있더라고요. 저도 파고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뭐였냐면 영화를 보는 사이사이에 나오미 와츠가 생각이 나면서 그러고 보니까 나오미 와츠도 다이애나를 찍은 적이 있지 않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이 별로 안 좋았다면서요 그 작품은. 그거는 그 이제 작품- 죽기 직전을 예, 다룬 그 거라서. 스캔들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또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배우가 정말로 말 그대로 별의 순간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막 잡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그렇고 그의 전 엑스 보이프렌드였던 우리 배트맨 형님도 이제 한동안은 둘 다 주구장창 아트하우스 영화만 출연해가지고 맞아요. 예, 뭐 실미 마리온이었나? 실마리온? 뭐 거기도 그렇고 뭐 퍼스널 쇼퍼라든지 뭐 근데 둘 이제는 그 무게감을 오히려 내려놓고 요 영화가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제일 잘할 수 그렇죠. 있는 풍의 연기 같아서 연기 기가 막히다. 음. 오히려 연기 변신을 노골적으로 시도한 미녀 삼총사 이런 건 진짜 망작이고 제가 왜 저러나 제가 돌았나 싶은데 이 영화에서는 진짜 너무 능숙하게 잘하더라고요. 전 여우주연상 받아도 문제 없다 생각해요. 실제로 여기 가능성 나오기 전에는 러너웨이스에서 좋았어요. I love rock and roll 조한재 역할도 했었잖아.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영화에서조차도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S는 예. 내가 락커처럼 보여야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지금 퍼스널 서프 예. 얘기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얘가 잘한 거는 저기서부터 잘했지. 그 엄마 왜 저기 알츠하이머 걸린 엄마 알츠하이머 걸린 엄마가 이별하는 얘기 있잖아요. 줄리안 모 나왔던 거 네. 무슨 리빙 앨리스인가? 뭐 제목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주 철없는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사력 있게 엄마를 생각하는 딸로 나왔었거든요. 리빙 앨리스였던가 그래요. 스틸 앨리스. 스틸 앨리스. 줄리안 모가 알츠하이머로 나왔던 거기서 네. 저는 이 친구 참 잘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 작품으로 줄리안 무어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이제 그 과거에 그렇게 모녀지간을 연기했던 이제 딸이 과연 수상을 하느냐 또 이것도 굉장히 관심들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 영화는 저는 연출 기법이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재밌게도 노출신이 2번이 나와요. 근데 그 노출신이 그때는 나오는 졸았나?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샤워씬이고요. 하나는 요즘 유행하는 룩북씬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의상이거든요. 의상. 다이애나는 사실 그의 화려한 의상으로도 되게 유명하고 요즘으로 따지자면 그냥 원탑이에요. 원탑. 다이애나가 어디 입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 왕궁에서의 그 정해진 식사 때 입어야 되는 의상, 디저트 먹을 때 입어야 되는 의상 이거를 굉장히 거부하고 더 중요한 건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가 야 왕세자비가 어디 파파라치한테 사진 찍히려고 창문 커튼도 안 치고 옷을 갈아입어? 당신 안 되겠구만. 자기 시녀 잘라. 그리고 문 이거 철사로 묶어놔. 그래서 아예 햇빛을 차단을 시킨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요 장면 앞뒤로 누드신이 2번이 들어가요. 그 저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럴까 내용적으로는 아이고 김지혜님 우리 리트링님 하고 둬야지 사모님. 새끼 화이팅 느낌표 이라고 리트링님이 전해달래요. 감사합니다. 영화 속 장면은 다이애나가 살을 조금이라도 외부에 노출하면 안 돼서 파파라치에 사진 찍힐까봐 창문을 다 봉하고 커튼을 철사로 묶는 장면이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누드를 보여준다고 크리스틴 스튜어트 2번이나 한 번은 샤워 장면 한 번은 룩북 장면. 근데 저는 그 연출 기법 누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연출 기법 되게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이거 저 아까 영화 보면서 스티니 형님 뵈면 꼭 여쭤봐야지 했는데 이게 지금 1.66대 1이거든요. 이게 네. 그냥 요즘 많이 쓰는 화면 비율이에요.
아, 요즘 저는- 많이 안 쓰죠. 그죠? 저 되게 답답해 보이는 네, 화면 네, 비율인 네. 거 맞죠? 기본적으로 이제 1.85대1을 기본적으로 쓰고요. 영화관에서 보는 와이드 스크린이라는 건 2.35대 1이거나 2.39대 1로 훨씬 넓죠. 근데 이렇게 화면 같다라는 것 자체가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랄까 좌우로 넓어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탁 튀어 보이잖아요. 개방감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옛날 아니구나 몇 년 전 영화제에서 사울의 아들은 거의 4대3 비율로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화면비를 좁게 해서 개방감을 줄이고 다이애나 스펜서의 심리적 밀폐감을 표현한 연출 의도가 있었고 이따가도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이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연출적 테크닉이라든가 영상 테크닉은 뭐 주목 안 받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꼼꼼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까 파고님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워낙 그 배우의 연기가 출중하다 보니 이제 연출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매력이 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덜어내고 놓고 보면 이 작품은 굉장히 연출적으로도 아 그럼요. 예 매력이 많은 작품입니다. 최근에 그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뭐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보통 대중들의 시점에서 볼 때는 재미없고 지루한 영화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에 열광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의 어떤 연출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재미를 찾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을 갖는 분이라면 스펜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될 거예요. 그 조금만 더 붙이고 싶으면 이제 그 화면이 그런 답답한 화면에 또 아까 말씀하신 뿌연 화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렇게 길을 헤매면서 나는 길을 잃었다고 여러 번 얘기하던 다이아나가 차를 몰고 어찌어찌 궁에 도착하는 장면인데 궁을 이렇게 그 버드아이 뷰로 이렇게 위에서 그냥 수직으로 찍어서 쭉 차가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데 아 궁궐이 그것만 봐도 숨이 막혀 벌써. 미로죠, 미로. 그리고 해자로 쫙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각이 진 그런 궁궐이에요. 그 별궁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촬영 자체는 독일에서 했는데 원래 그 샌드링ham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자가 있고 조금 더 아주 갇힌 듯한 느낌이 드는 궁전으로 로케를 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뭐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감독이 영국식 정원 살인 사건과 샤이닝을 봤다라는데 500원 겁니다. 예. 지금 리트링님이 우리 리트링님 사모님이 5만 원 쓰시고 그 파고야 돼지 새끼 화이팅이라고 하신 게 제가 지난번에 채팅방에 슈퍼챗만 쏘면 이런 욕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또 리트링님이 괜히 찔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슈퍼챗 쐈으면 됐지 욕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파고님의 직업은 욕 먹고 돈 버는 일인가요? 그럼요. 예. 괜찮다. 예. 그 폐쇄된 느낌을 강조하는 오픈 세트도 그렇지만 실제로 주인공이 계속 그것을 나오고자 하는 그렇죠. 모습을 네. 보이죠. 근데 그것이 계속 이제 이 장벽에 이제 막히게 되는 모습을 인간 보여주죠. 장벽, 물리적 장벽 예. 다. 근데 그 저는 이제 스탠령 이야기에 동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스탠리 큐브릭이나 피터 그린웨이의 방식하고는 다른 게 이 두 사람은 절대적으로 미술과 세트로 그거를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것보다는 심리 상태,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보다는 심리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심리를 표현했고 심리 상태의 많은 부분이 연기에 빚진 바 크지만 그 못지않게 음악, 미술, 촬영에 대한 감독의 설계도 꽤 치밀했고 맞아요. 단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장면이 엔딩은 말이죠. 그 런던 브릿지 앞에서 뭐 사 먹잖아요. 완전히 샤이니예요. 그리고 아직 클리어합니다. 뭐가 끼질 않았어. 다이아나가 거기를 벗어나서 그렇죠. 인간들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오히려 장벽이 없어진 거야. 번잡한 도시로 왔는데도. 의도가 있는 저거 거죠. 같아요. 이제 화면 제대로 나오네 그 느낌. 여태 뿌옇다가.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다이아나가 아들들하고 같이 있는 샷에서는 오버숄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다이아나가 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이아나가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하고는 투샷 안에서 오버숄더가 있는데
다이아나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들하고는 다 1대1. 맞아요. 예. 오버숄더가 없고 리버스 샷으로 많이 다 쓰죠. 1대1 샷입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관계가 예. 단절돼 있다. 이거 다 예. 감독이 바보가 아니니까 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찍은 장면이죠. 예. 그리고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게 사실은 엘리자베스의 묘사거든요. 사실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여러 루머 중에 엘리자베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루머는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이제 괴로워하는 다이애나에게 굉장히 그 왜 계단에서 야, 파파라치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굉장히 통 큰 여왕님으로서의 품위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랬나요? 난 그 부분이 조금 난 이게 이 정말로 그랬을까 그 자리에 싶더라고요. 없었는데 뭐 아무도 모르지. 예. 추정의 영역이죠. 그래도 그 제가 그냥 가장 소스로 삼고 있는 크라운을 보면은 개입을 안 하려 그래. 아, 개입을 안 하려 그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예, 맞네. 아닌 거야. 그냥 오히려 시아버지가 예. 이제 본인도 어쨌거나 왕가로 들어온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어떤 그런 감정을 좀 고충을 알아서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오히려 있지. 시어머니는 좀 매정할 정도로. 저도 그 장면에서 어떤 통 크거나 어떤 뭐 이런 마음이 넓은 느낌보다 그냥 무관심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이게 무슨 감정일까 되게 의아했던 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이애나가 이런 상태라면 이 이제 왕실 가문 자체를 굉장히 저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파파라치 문제로 굉장히 다이애나가 속상해하고 있는데 마침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디 나가.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마디 그냥 툭 무심히 던지는데 그 대사가 신경 쓸 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대사를 던져서 저 그 톤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 말은 다른 의미는 사실은 너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게 이거라고 제가 봐야지. 저게 그냥 정말로 그냥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는 걸까 아니면 역설적으로 조심해 이년아 그건지 되게 나는 그게 좀 묘하더라고요. 여왕식이나 돼가지고 조심해 있냐 이럴 수는 없고 네.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도 그렇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라 살아라 이거 자체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조심하라라는 의미로 보면 될 거예요. 크라운에서는 보면 다이애나가 어떻게든 여왕을 만나려고 해요. 소통을 해서 어머니가 좀 껴들어서 이걸 중재를 해줬으면 찰스의 저걸 좀 막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어른으로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그쵸, 하는 그쵸. 바람을 표력을 하는데 안 만나줘요. 안 그게 실제 만나주고 그렇구나. 그렇게 네. 묘사가 거긴 되더라고요. 그건 뭐 누구의 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라운은 그렇게 그리고 있어서 아마 박원님이 한국의 막장 드라마의 시어머니를 많이 보셨을 때는 아마 엘리자베스가 그 정도만 얘기해도 따뜻한 품성을 가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 한국은 야 네가 우리 집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시어머니한테 가서 남편 바람 핀다는 얘기를 해 이런 말 안 한다고 해서 따뜻한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영국 왕실은 그 정도도 거의 똑같아요. 내 생각엔 다이애나는 차라리 김치로 싸대기를 때려줬으면 했을 거야. 그러니까. 머리끄댕이를 하고. 근데 그냥 반응이 없어. 너무 점잖고 너무 예의 바르고 그게 아마 돌게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이 영화 속에서 그 다이애나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화면비라던가 또는 이제 화면의 앵글이라든가. 색감이라던가 앵글이라던가 또는 뭐 대사를 통해서 뭐 정말로 그 다방면에 있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심지어는 귀신도 나와요. 그렇죠. 예, 실제로 공포 이제 영화라니까. 나 진짜 별장이 무서워. 예, 별장이 실제로 유령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내부 속에서도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이 왕가의 전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 캐릭터를 굉장히 억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것과는 또 별개로 이제 굉장히 등장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 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전통이라는 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딱 관객들에게 와닿게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 저한테 이제 참 그게 인상적이고 좀 울컥했는데 바로 이제 그 꿩사냥 그 전통적인 꿩사냥으로 비유가 되는 거기서 이제 이 다이애나가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있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이야기의 절정으로 향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이제 부분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얼마나 이 이야기를 이제 구축할 때 그리고 연출을 하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쌓아간 이야기다. 그리고 연출을 해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결이 촘촘하게 써야진 영화예요. 시나리오도 타이트 잘 경고했고 연출이 잘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보니 또 굉장히 다른 또는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 인물 영화를 심리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설정 중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다이애나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 둘 제외하고 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등장인물들과 대사를 하는데 상당수는 오히려 굉장히 안타고니스트들. 악역처럼 나오는데 유일하게 2명이 놀랍게도 시온 해리스가 데런이라는 그 주방장 요리장으로 나와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또 한 명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의상을 담당해주는 일종의 시녀죠. 시녀 역할로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생긴 셀리 호킨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 BBC 드라마 박찬욱 감독 아가씨 원작에서는 아주 안 좋게 나와요. 뭔들 못하겠어 그 연기력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주잖아. 먹는 데서 나 소통해 주는 사람 있어. 옷 입는 데서 나 소통해 주는 사람 있어. 하나만 남은 거야. 아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서 나랑 소통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 집엔 그게 없는 거지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본 게 마치 여왕의 그 굉장한 충신처럼 보이는 집사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다이애나를 억압하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진솔한 대화를 또 하는 인물처럼도 보이더라고요. 나는 계속 경고를 느껴졌는데.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보시는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의식주를 대표하는 이 한 사람씩 인물들이 다이애나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인물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시종장, 요리장, 그다음에 의상 담당 시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시종장하고 요리장은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리장이 다이아나 얘기 들을 때는 이 사람 얘기 좀 들어주나 보다 하다가 다이아나가 정말 자기 마음속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은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종장 그 경비 쪽을 담당하고 시종장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업무 얘기 외에는 안 해. 업무 얘기 외에는 응대를 안 하고 오로지 속마음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셀리 호킨스. 그런데 이제 그 호킨스가 이제 연기한 그 캐릭터도 이제 그 캐릭터의 본심이 어떻든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결국엔 차단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변의 의식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다 결국엔 다이애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인물들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방장 같은 경우도 셰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선을 넘지 않겠다라고 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진심으로 다이애나를 위한 음식을 만들거든요. 연민은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다이애나는 거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다이애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진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저는 오히려 아까 스탠리 형이 얘기한 부분 중에 나는 그 부분을 보고 피터 그린어웨이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요리사 도도에서도 요도 아정에서도 그 갱스터의 아내가 유일하게 그 식당에서 소통하는 게 바로 그 요리장 주방장이거든요. 그 지점이 저는 공간이 상징하는 바는 저는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이애나는 폭식증이죠. 폭식증이에요. 폭식증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폭식증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외신으로 막 살 돼지같이 찐 사진 나와서 막 충격 막 이러고 그랬었죠. 맞아요. 불리믹이죠, 불리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찌질 않았었고 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애정을 보여주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머니 안 계신데 꼭 어머니 원하는 대로 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둘째 아들이 좀 사고 좀 치고 있죠 지금. 걔가 그 둘째인가가 그 멤버 아니에요? 그 앱스타인? 아 그거는 앤드류라고 찰스 네 그쪽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네, 삼촌. 근데 해리도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뭐 초상권 팔든가 저작권 팔아가지고 별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영국에 있으면 상업 활동을 못 하니까 영리 활동을 그래서 와이프 친정 겸해서 그냥 이래저래 떠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그렇게 살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럼요. 네. 아무리 강한 멘탈이라도 이런 성장 환경과 그리고 계속 스포트라이트 누군가가 그러니까요.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엔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결국은 그 KFC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해요. 예. 해리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좀 사실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어제 사실은 집에서 못 자고 사무실에서 잠을 잤어요. 굉장히 몇 시간 못 자고 사무실 좀 아리까리한 상태로 봤는데 영화가 굉장히 집중도가 높더라고요. 집중 높아요. 예. 근데 왜 나치 장면도 못 봤지? 그때만 졸았나? 샤워 장면은 기억나는데 그래서 야 왕실의 샤워기는 360도 돌아가는 멀티버스형 샤워기구나. 그 보고 참 멋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두 번째 나체는 빤스는 입고 있었어요. 그런가요? 옷 이렇게 대보든 거 그 멋있는 드라마. 얼굴에 비해서는 몸이 좀 육덕지더라고요. 야, 그 핏이 나오려면 엄청 마른 거야. 아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마른 걸로 유명한 배우 아니야? 원래? 마른데 또 의외로 그거는 서양 사람의 그 그러니까. 체형하고 그 동양 사람 체형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좀 두서없지만 영화의 그런 분위기, 연출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또 하나의 큰 요소는 바로 올해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조니 그린우드의 그러게요. 음악 기분 기가 나쁘게 막히더라고요. 긁는 음악, 클래식과 프리 재즈를 섞은 그러게요. 아주 정말 거의 엄청 그 무서웠어요. 진짜 저거급이던데 조커급이던데 음악이. 저 개인적으로 올해 본 영화 중에 영화음악 탑이었어요. 탑. 좀 깜짝 놀랐네. 요즘은 저기서 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멜로디가 강한 스코어링보다는 듄도 보면 거의 멜로디가 없잖아요. 한스 형님이 그냥 계속 그냥 스코어 사운드 에펙트처럼 음악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인가 봐. 멜로디 라라라라라 이런 거 하면은 안 되나 봐. 그건 또 그거대로 매력이 있고. 원래 조니 그린우드가 레디오헤드 시절부터 후반기에는 굉장히 전위적인 음악, 그래서 대중성과 거리가 먼 음악을 했었는데 저는 이 영화 음악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난 건 클린트 만셀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음악가인데 클린트 만셀이 리퀴엠 하면서 콰르텟 X라고 현악 사중주인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음악 만드는 팀이에요. 리퀴엠 예고편에도 음악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 음악 아실 텐데 그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악과 프리재즈를 굉장히 불협화음식으로 안 어울리잖아. 프리재즈랑 현악이랑. 근데 그거를 해내대. 다이아나 심리 상태를 묘사할 때는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 음악을 섞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이죠. 그 음악을 말씀하시니까 그 조커도 그렇고 다이아나도 그렇고 그렇게 연기가 출중해도 그 장면에 음악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그만큼 느낌이 왔었을까? 역설적으로 그 말은 역시 영화에서 음악은 정서를 만드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 버든이 말했네. 크로노스 쿼트를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음악을 원래 앰비언스처럼 쓰는 걸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고인이 되셨죠. 저기 누구야? 요한슨 조나 조한슨인가? 예, 듄 감독이랑 계속 콤비로 했었던 그 이름 뭐지? 돌아가신 분? 드니 블레브랑 같이 드니 블레브랑 같이 하셨던 분이 그분이 그건 잘했는데 요거는 그거보다는 되게 근데 사운드를 두드러지게 내요. 들릴 듯 말 듯이 아니라 되게 두드러지게 불협화음을 굉장히 세게 소리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믹싱도 잘했어. 현악기는 현악기대로, 재즈 음은 재즈 음대로. 그리고 제가 다이애나 왕사의 육성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본 기억은 없지만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발성도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발성이거든요. 뱉어내는 발성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물론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터져 나오는 발성은 아니겠죠. 그 발성 유지하면서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거하고 앰비언스 같은 음악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운드 같은 그 사운드 이펙트가 잘 어울려져 가지고 야, 이 믹싱도 아주 최상으로 됐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니 그린우드가 맡은 영화 음악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 같고 올해 본 영화 작년 올해 다 따져도 저는 스코어 중엔 이게 최고였어요. 음악은 진짜 뭐 귀에 정말 대단해요. 리코리스 피자, 네. 그다음에 파워 오브 독 다 우리 자니 그린우드인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베테의 주력 청취층은 큰 관심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의상이 또 기가 막히죠. 왜 못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뭐 우리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의상 디자이너 자클린 듀랑이고 배트맨 하셨고 올해 또 시라노도 이 양반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작은 아씨들이나 뭐 1979 같이 작은 아씨들로 아마 그때 상 받았던 것 같은데 스태프들은 다 메이저가 네, 메이저가 했어요. 연식이 되시는 여성 청취자들은 영화 치고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부분에 다이애나가 자기의 과거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그냥 막 두서없이 회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쭉쭉쭉 흘러가면서. 질주 장면. 네. 그때 이제 옷을 계속 갈아입거든요. 그러면 그 유명한 그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 드레스부터 시작해서 옷이 몇 벌 쫙 나오는데 그게 사실 되게 유명한 그녀의 시그니처 옷들이에요. 시그니처 옷들이죠, 그래서 진짜. 그 당시 정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받는 우리조차도 그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리고 사실 그 옷들 모자 그렇고. 그 옷들 중에 몇몇은 크라운에서도 또 나와요. 왜냐하면 워낙 그녀의 대표적인 사진에 등장했던 옷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스베이더가 헬멧 쓸 때 느낌인 거. 그렇죠. 그걸 쫙쫙쫙 보여주면서 그냥 되게 새로운 방식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그 의상 몇 개로 그 연출이라든가 맞아요. 분위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예. 그 아까 그래서 연대기적인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흔한 뭐 플래시백 하나 크게 없지만 그 옷 몇 개로 그렇죠. 그녀의 삶을 보여주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한테 남은 인물이구나라는 거를 보는 그런 대목이라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감독은 제키 만들 때도 의상에 굉장히 힘줘서 했네. 왜냐면 또 거기도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패션 아이콘이었잖아요. 감독이 아직 커밍아웃은 안 했나요? 이거 보통의 취향이 아닌데 이 정도면은. 옷 얘기하시니까 이제 다이애나의 의상과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옷 하나가 영화 속에 또 등장을 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즐겨 입고 다니는 옷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슨 옷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허수아비와 함께 등장하는 그 옷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뭐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써서 디자인했고 아마 그렇게 만들어냈을 거예요. 물론 그건 가상의 어떤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오시겠지만 어쨌든 또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는 영화입니다. 야, 우리 동접자가 121분이나 계시네. 어머나 웬일이지? 야, 저는 죽었나 살았나 파고 죽었나 살았나 보러 오는 거 아니야? 그 초반에 왜 보면 이 영화들 보면 노인네들은 좀 수트 넉넉하게 입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첫 장면에 그 왜 집사 이렇게 딱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계 보고 있는데 노인네인데도 이게 펑퍼짐한데도 수트빨이 너무 좋더라고. 이게 핏이 너무 좋더라고. 이게 몸에 딱 달라붙어서 예쁜 게 아니라 이게 확실히 나도 이 괜찮은 나의 핏에 맞는 재단사만 만나면 나도 저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맞춤 양복은 그건 차원이 다르지.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영화 이렇게 된 거 폭망했는데 한 300 정도만 써가지고 나랑 같이 명동 갑시다. 그 테일러샵 소공동 가가지고 그 맞춤 한번 입어. 그러면 정말 달라. 아예 다르다니까. 아니 저도 요즘 살쪄가지고 셔츠는 다 그냥 맞춤 셔츠 있거든요. 근데 정장까지는 비싸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콤비로 입는데. 예. 슈트 얘기 나와서 말인데 뭐 중요한 건 또 아니지만 그 다이애나의 의상과 별개로 그 이제 남성들 그 슈트는 이제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특히 그 찰스 황태자가 입는 옷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영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그 테일러께서 한국인이래요. 그분이 캐스팅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 팀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더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 제가 또 관련 업계랑 좀 일을 했거든요. 이번 선거 때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안 알려져서 그렇죠. 유명 스타들이 한국에 와서 옷 맞춤 옷 많이 해간대요. 이게 왜냐하면 바느질 솜씨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그래서 그 업계 요구 사안이 뭐냐면 이렇게 손기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제작해 오거나 중국 제품을 라벨 가리만 해가지고 국내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금지법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있어요. 얼마 전에 여행 유튜버 보니까는 아프리카에서 국산 마스크팩이라고 파는데 뒤에는 다 중국말로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그 튀니지 이런 사람들은 코리안 마스크팩, 코리안 마스크팩. 근데 그 유튜버가 아니라고 이 중국산이라고 제목만 딱 넣고 뒤에는 다 중국산이라고 맞아요. 고발하는. 라벨 가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옷 보는 재미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세히는 모르지. 근데 언뜻 저거 어디 사진에서 본 옷이야.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옛날 그 생각이 뒷부분에 나고. 장면에서 사냥잡에서 헌팅 수트도 아주 그냥 제대로 쫙쫙 빠지는 그 격식 따지는 헌팅 수트에 모자도 헌팅캡 일명 도리구찌 모자. 예. 제대로 갖춰주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그러고 보니까 제일 핵심이 그 티저 포스터에도 등장하는데 무슨 샤넬 드레스라고 하던데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샤넬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아저씨들이. 아까 계속 파고님이 룩북 씬이라고 하는 빤스만 입고 나오는 장면에 그쵸. 등장하는 그 옷이죠. 이분인가 보다. 최재인님, 최채인이라고 한 분 참여했네요. 한국 이름으로 그 의심되는 이름이 예. 한 분 있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 의외로 굉장한 그 일종의 뭐 스릴까지는 아니고 그 심리적 압박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몇 장면은 실제 유령이 나와요. 그 엠블린이 그 천일의 애네 그 애 맞아요. 맞죠? 네. 예. 이 유령 나와. 몇몇 장면은 진짜 좀 무섭다는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압박감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 에릭 바나우하고 스칼렛 요한슨, 나탈리 포트만 나왔던 그 The Other Boiling Girl에서 예. 나탈리 포트만이 맡았던 그 역할이죠. 근데 그 장면이 없었다면 나중에 다이아나가 그 의상 담당 그 시종한테 했던 그 얘기에 어떤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약간 뜬금없이 들렸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천년뒤 역사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될까? 이거 대사가 뜬금없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 최석에 피 흘리면서 나오진 않잖아. 그리고 이제 그 유령의 존재가 사실은 또 이제 다이애나의 침대 위에 놓여있던 책으로부터 이제 사실은 발현이 되는 것인데 그 책을 놓고 간 사람은 그 집사인 것으로 추정은 돼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다이애나의 결심 또는 각성에 굉장히 결정적인 이제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그 집사가 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과연 이 경고 관계라는 아니었어? 것들이 경고? 물론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절묘하게 참 집사가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었구만. 그 시종장이 책을 네. 깔아놓고 정신적으로 거기에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경고를 주면서 그 혹시 그 입구에 들어가 헬리팔스의 초상인 거예요? 집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것 또한 여기 들어오면은 그 시대 여자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뜻인가? 그게 반대의 시각도 가능하다라고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딱 시작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또 평가가 될 수 있는 감독이 그걸 절묘하게 불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절대 선이고 악이고 뭐 이런 개념이 다소 좀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엠볼리는 뭐 제가 아는 한은 이혼을 해주면 살 수 있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내가 이혼을 하면 내 딸이 천대 한 대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버티다가 이제 죽음을 선택한 거거든요. 다이애나는 그거에 비하면 그렇죠. 다른 또 선택을 한 거죠. 뭐 결과적으로야 다른 비극적인 삶은 끝났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해야지 그런 이렇게 패러렐로 붙인 것도 나름 각본 잘 썼어요. 네. 잘 썼더라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오래간만에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 봤다는 생각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 봤고 물론 뭐 지금의 심리 상태에 이 영화가 어떻게 도움될까는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영화 자체만 즐기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영화의 팬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즐기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영화 보는 내내 말이죠. The Favorite 왕의 여자가 이상하게 떠오르더라고. 저도 생각났어요. 예. 이상하다. 시대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왜 자꾸 그게 떠오를까?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그때의 엠마 스톤은 약간 그게 안 붙고 약간 겉도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 연기 톤이나 뭐 이런 게. 예. 근데 여기서는 미국 배우가 영국 왕실을 얘기했는데도 뭐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러면서 저는 페이버릿보다 더 좀 좋게 봤어요. 예. 영화가 굉장히 정론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직하게 영화가 정말 문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는 바로 나와서의 느낌은 그냥 깔끔하게 잘 만든 영화 정도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방송 준비하면서 자꾸 이렇게 더 이제 그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충분히 경험해 보실 만한 가치는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영화 자체가 내내 비극적인 건 아닙니다. 뒤에 가면 약간 좀 해방감이 느껴지는 장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별점, 저는 3개 반. 저는 3개 반입니다. 저는 4개 줬습니다. 4개. 다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수준 높은 영화 오래간만에 봤다. 이렇게 4개. 예. 저는 3개 반입니다. 예. 예, 저의 감상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흠잡을 게 없어서 5개. 아니 뭐 흠잡을 게 없어. 시간도 2시간이 안 넘어. 그러니까. 네. 요거 이게 몇 년 만인지. 예. 2시간 안. 정말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예. 딱히 흥정할 게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뭐 그래 막 엄청난 정서적인 큰 울림이 있다. 이건 물론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게 없다고 해서 뭘 깎이는 좀 그런 아주 좋은 잘 만든 영화입니다. 아유 불쌍해 다이아나 엉엉엉 뭐 이러지 않는다고 해서 영화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찌됐든 그녀는 이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 영화가 끝나고 1년 후에 이혼을 해서 정말 그녀는 이제 진정한 세계의 연인이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하고 말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벗어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고 싶고 나를 찾고 싶은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또 죽음으로 몰아갔다. 물론 거기에는 파파라치 영향도 굉장히 커요. 지금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파파라치에 관련된 굉장히 비난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교통사고 나서 다이애나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사진이 또 찍혀 있어요. 근데 파파라치 때문에 막 경찰들도 막 이거 앰뷸런스가 왔는데 구조도 못하고 결국은 차 사고가 나시고 한 2시간을 넘게 방치가 됐었다니까. 그래서 뭐 재판도 받고 그랬었어요. 골든 타임을 놓친 거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앞서 언급됐던 나오미 와츠가 주연한 다이애나를 보시면 바로 이제 그 뒤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영화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그리고 보시면 될 올해 연말쯤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크라운 시즌 5가 이번에 그 우리 키 큰 누나 드비키 양이 나이가 조금 든 다이아나로 바뀌어서 이제 지금 요 시점부터 이혼 후까지를 연기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자극적으로 만들면 다이아나가 이제 만난 남자들 얘기들 나올 수 있겠네. 그렇죠. 이혼하고 만난 남자들. 어떻게 이제 그려질지 봐야죠. 저는 그 생각도 많이 났어요. 이 영화에서 계속 그 왜 커튼 가리는 장면 파파라치 때문에 그 저 시절에 이거 뒷덜미 이거를 알려줬으면 카메라 안 잡혔을 텐데 그 생각도 났네요. 예. 그렇죠. 야옹캐님께서 문풀 보고 나서 이 영화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점이 좋았고 이 영화가 어떤 게 아쉬웠다 뭐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이 작품과 문풀의 공통점은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러닝 타임이 2시간이 안 된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영화다는 거? 저는 주변에 저는 안 봤습니다. 문포를 본 사람들이 하도 힘들어하길래 내 문포를 안 받았으니까 문포를 안 본 내 눈 팔아줄게. 그때 사겠다는 사람 많던데.
예, 오늘 아이고 저희 힘내라고 일주 방송 그러니까요. 쉬었더니 로즈버드님, 홍아무개님, 김나미님, 무고사님, 이민영님, VIPT님, 김경희님, 구한호 에임님, 에페타이트님, 청서부 김씨님, 아유카 마도카님, 김창수님, 김지혜님 등 너무 많이 슈퍼챗 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힘내서 뭐 방송은 할 건데 구속될 수도 있어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아직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김어준 씨 지켜주십시오. 김어준 씨를 지켜야 저도 삽니다. 예. 그리고 참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빨리 설명드릴게요. 저희 시사회 이벤트 있습니다. 20매 1인 2매 10분 제공해드리고요.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고요. 천재 고양이 화가 루이스, 그리고 그에게 짜릿한 사랑의 감정을 알려준 에밀리, 그리고 고양이 피터가 만들어가는 그림 같은 로맨스 영화인데요. 심지어 주인공이 오이 형님이죠. 예, 이 루이스 웨인이 이 고양이 그림으로 유명해 주신 분이래요. 그래서 의인화된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이 형님 베네딕트 컴퍼비치가 실제 본인이 막 그림도 그렸을까 하고 그랬다고 그러고요. 배우진이 엄청 빵빵해요. 또 클레오 포이가 여자 주인공 에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페이보릿, 아까 말씀드린 페이보릿 여왕의 여자의 올리비아 콜맨, 아이고. 우리 또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님 등등이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좋은 영화 같고요. 1대 엘리자베스 여왕과 2대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 나오네.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 들으시고 제가 오늘 밤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신청하세요. 예,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꼭 보십시오. 예, 시사회 가면 우디님 뵐 수 있나요? 예, 고양이 고양이 탈수고 캐치야? 캐치. 예, 저거 하면 재밌겠네요. 우리 2장 주세요. 저기 이블레이님이랑 가게. 블랙캣처럼 여기 가니까. 이번 시사회 고맙습니다. 우디님 만약 시간 안 되시면 좌디님이라도 오시는 걸로. 예, 이것으로 하여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닥두님을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진짜 닥두님이 기분 더러워서 방송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닥두님 다음 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오늘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런 영화는 언제 만든 거야? 닥터 스트레인지 찍다가 심심할